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해방전선의 최종훈입니다. 북한 인민해방전선이 드디어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면 최근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 재능과 끼를 발휘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과 많은 탈북민들도 출연을 해서 북한 실상을 알려주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알려주시고, 또 자동차, 음식, 전자제품, 다양한 분야에서 유튜브들이 있더라고요. 북한 인민해방전선이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면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주변에서 지인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해도 된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비록 지금은 협소하지만 캠코더 하나 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실상과 북한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 또 인권유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공개됐지만은 지금 탈북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현 정부가 들어서 탈북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북한 인권단체장들이나 인권활동을 하는 분들이 언론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방송국에서도 예전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출연해가지고 지금 현 실태, 북한의 현 실태와, 그리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또 많은 자기 생각이 많은 또 그런 전문 지식을 알려줬지만은, 지금은 언론에 탈북민들이 출연해가지고 김정은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출연조차를 시키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조건에서는 출연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또 인권활동가들이 북한의 실상이나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채널이 많지 않다 그겁니다. 하여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지인들과 또 우리 탈북민들이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북한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한 인민해방전선은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군에서 일고 있는 인권 상황과, 그리고 북한의 변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의 실정이 어떠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 인민해방전선은 과연 어떤 단체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민해방전선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탈북자 집단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북한 군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동안 북한 인민해방전선은 대한민국 안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찾아가서 북한의 실상이라든가 북한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풍선 활동이라든가 또 미디어 기기라든가 이런 걸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유튜브에 북민전 TV라고 일단은 명명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사실 유튜브를 정말 재미나게, 또 그리고 영상도 아주 이제 전문가들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런 준비를 갖추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미 너무 늦은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족하지만은 장비 하나 놓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많은 양해와 그리고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북민전 TV에서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있게 될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문재인이 한미 회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빅딜, 한마디로 북한의 모든 핵을 폐기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했던 제재를 풀어주마. 이런 전제 조건을 내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연변 핵시설만 폐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이거였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일어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찾아가는 원인이 그 어떤 북한의 변화,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했던 또 다른 놀라운 그 어떤 그 김정은의 결심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서 권하고 싶은 게 단계적 변화입니다.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시키고 그런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좀 풀어주면 안 되느냐. 물론 뭐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에게 뭐 어떻게 좋은 뭐 결과를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핵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나가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지금 4.27 남북 회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너희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통일을 바라면 저희들이 더 간절합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은 고향이 있고 정말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통일을 바라면 저희들이 더 많이 바라는 거죠. 더 간절한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 사업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90년대 초 중반에 일어난 고난의 행군, 말실수로 고난 때문에 300만이 굶어 죽었던 그런 사연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아셨겠지만은, 사실 그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고 합니다. 뭐 국제사회에 알려진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북한이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9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수많은 아사자를 내게 된 기본 원인은 얼마 안 되는 배급을 주면서 충성을 유도했던, 또 거기에 충성을 다했던 북한 주민들이 갑자기 북한 당국에서 끊어버린 배급제, 한마디로 식량을 갑자기 주지 않으니까 살아갈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았지만은 수많은 국민이, 언론에 알려진 300만이라는 그 숫자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힘들지만은 왜 굶어 죽지 않느냐? 이제는 그때로부터 뭐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안다 그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밀무역을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산에서 사는 사람은 나무를 베어서, 광산에서 사는 사람은 탄을 캐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은 농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물교환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안다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90년도처럼 막 그 아사자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90년대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왔다.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확실한 결심을 하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겠다 하고, 또 국제사회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금씩 뭐 식량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북한 2,300만의 주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한테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이냐? 김정은이는 그 어떤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자기 걸 내놓지 않고 오히려 달라는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결심을 내렸지만은 여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김정은이 생각을 다시 실현시키려고 지금 미국까지 간다 그겁니다. 제가 북한 군 출신들이 그 모인 단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신뢰를 들어서 북한 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한 군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한 해
김일성 정치대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김일성 정치대학은 북한 군에서 정치장교 가장 준비되고 신원이 확인된, 그리고 가장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실한 충성군자들만 데려다가 정치 일꾼, 정치 장교로 육성하는 그런 대학인데 3년제 대학입니다. 94년도에 그 김일성 정치대학에 갔을 때 사실 그때부터 북한 군이 식량 부족으로 해서 정말 공급량이 다 안 나왔습니다. 96년도 제가 2학년 때인데 96년도에 갑자기 북한 군 내에서 하루 한 끼 죽을 먹겠다. 이런 북한군 지휘관들이 김정일에게 그 제안서를 올렸어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우리는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전군에 북한군이 하루에 한 끼 죽을 먹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 정치대학이라고 하면 가장 정수군자들이 모인 곳이고 가장 북한에서도 공급이 좋았고 또 가장 잘 먹고 일반 군인들에 비해서는 아주 부러움의 대상인 그런 대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하루 한 끼 죽을 먹은 때가 있어요. 당시에 그 총정치국에서 이제 집계를 낸 데 의하면 북한군의 10개 군단이 있는 중에서 각 군단에서 탈영한 군인들을 이제 숫자를 종합을 해보니까 거의 2만 3만 명이 탈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으니까. 북한 군인들이 17살에 군에 나가서 27살까지 군복무를 하는데 20살, 21살 그때는 돌도 씹어먹을 때입니다. 사실은. 씹어먹어도 다 소화를 시킬 때 그런 나이인데 아침 점심에는 자기 공급량이 아닌 그냥 어설픈 그런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으니까 이 젊은 군인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라고 부르는 당 간부들 속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북한이 1년도 견디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97년도면 그런 상황이 1년만 더 지속됐으면 북한이 무너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김정일을 살려준 게 누구냐? 이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거예요. 96년도에 제가 정치대학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각 소대에서 날파람이 있는 이런 군인들을 몇 명을 선출해라. 그래서 저도 이제 뽑혀서 나갔었는데 중대부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인 옷을 하나씩 그 군인들에게 던져주면서 빨리 화물차에다 그 람바를 다 지워라. 왜냐하면 북한의 민간인들의 자동차에는 양강도 차는 양강이라고 쓰고 평양의 차는 평양이라고 쓰고 한북의 차는 한북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북한 군의 차는 모두 그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게 누가 봐도 이 군인들이 차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쌀이 들어올 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3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 남한이 동족들에게 같은 동포고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그들이 이 구원이 손길을 끄는 식량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유엔이라든가 그 어떤 국제사회의 감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식량을 실으러 가는 차가 군대 차가 아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다는 걸 감추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포항 나갔어요. 저희들이 그때 정말 느꼈던 게 뭐냐면 참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발전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노란 색깔이 마대에다가 쌀을 넣었는데 거기에다 대한민국이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그 마대 질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면서 야, 참 경제가 발전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식량을 실으러 가니까 그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군단들도 남포항에 다 모인 거예요. 식량을 각 부대에다가 지금 배정을 하는 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식량이 아니었으면 북한이 아마 97년도에 무너났고 오늘날 김정은 정부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북한에다 들여보낸 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거의 이제는 그 정권이 운명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그 상황에서 그들이 숨통을 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기몰이를 위해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 김씨 일가를 도와준 대통령들이 잘못이다 그겁니다. 사실 그때 2만 명이 탈영한 군인들이 그 자기가 숨어있던 그 농장에 그 주민 그 마을은 다 습격을 해버렸어요. 그 얘들이 물이 져서 또 같은 부대는 아닌데
탈영을 해서 모여 있다 보니까 집에는 돌아 못 가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무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헌병이죠. 경무부가 이제 탈영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니까 집에는 못 간다고요. 군복을 입은 상황에서. 그러면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농작물을 훔치고 마을 민가를 습격하고 이러는 과정에 또 서로 다른 부대지만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고 이런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7, 8명씩 무리져서 도둑질을 당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다 털어먹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러면서 또 사람들이 만나서 또 그 군인들이 모여지고 하다 나니까 한 번에는 못해서 120명까지 모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는 지휘관들도 몇 명 되고 뭐 거의 다 병사들이죠.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쥐고 이젠 정부를 향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킬 그런 상황이었다 그겁니다. 제가 왜 이게 20년 전에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원인이 뭡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나 그리고 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안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가 재개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승인을 받으러 간다 그겁니다. 뭐냐? 지금 가장 어렵고 또 지금 조금만 더 이제 목을 누르면 이제는 더 이상 숨 쉴 곳이 없는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또다시 살려주겠다고 여기 문재인이는 트럼프를 찾아간다 그겁니다. 제발 저희들이 북한에다가 식량을 지원하고 또 북한과 그 어떤 교류를 하는 걸 저희들이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가 친척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쌀에 가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으면 저희들만큼 좋아할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탈북민은 3만 명이 더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식량을 준 것을 반대하고 북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우리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식량에 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식량이 또다시 이제 김정은의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데 이용되고 충성심을 유도로 하는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한하고 그 어떤 교류라든가 그 북한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가마에다가 쌀을 씻어서 넣어서 불을 떼서 그들이 밥그릇에다가 밥을 퍼가지고 온 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를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 있는 쌀가지도 모아서 같이 보낼 그런 심정이다 그겁니다. 그러나 왜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 구구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그겁니다. 좀 더 압박을 하고 좀 더 김정은의 목을 우리가 조르면 김정은이 우리가 비핵화를 해라 하지 않아도 자연히 손을 들고 나올 때가 됐다 그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또다시 96년도 정말 쓰러져가는 북한 다 무너나게 된 김정일의 정권을 또다시 살려준 전직 대통령들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또 역사에 그런 제약을 어지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사실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탈북자들은 변함없이 보수편이고 좌파는 완전히 싫어하는 이런 단체로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보수편도 아니고 좌파편도 아니에요. 저희들은 정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이 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왜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려고 하느냐면 저 북한의 2300만이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저 폭력적이고 정말 지독한 자기 형도 암살하고 고모부도 처형하는 저런 김정은 정권에 관심을 가지는 문재인이가 싫다 그겁니다. 만약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자유한국당에서 여당인 대통령이 북한의 2300만 주민들이 아니라 김정은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저희들은 또 그 사람들도 비판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야 좌우를 떠나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누가 됐든
저희들은 성향을 떠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정말 고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만족하지 않거나 이게 아니라 향수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잘 살고 정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면 살수록 저 북한이 더 그리워진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굶어 죽는 것을 받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자유나 인권이라는 말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보니까 그 사회를 빨리 이런 대한민국 같은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만든 조건에서 우리가 그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많은 분들의 오해를 사면서라도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 인민해방전선은 다양한 탈북민들, 탈북군 출신들, 포병, 보병, 특수부대, 공병, 해군, 공군 뭐 이런 많은 북한 군 출신들과 또 북한 여성 군인들도 출연을 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라든가 또 북한의 현 전투태세라든가 그리고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남한 무기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것도 전달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